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발. 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제가 조금 이따가 등장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두 분들을 위해서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워낙 인기가 많은 분이시라서 아마 목소리만 듣고도 단박에 알아차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게요. 저희 직접 누구신지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바쁜 와중에도 그러게요. 저희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내일 이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이슈를 검증해보는 제명 이슈로 꾸며볼 예정입니다. 네. 내일 이슈를 책임지고 있는 연윤정 기자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보는 매일노동뉴스의 연윤정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죠. 청년 대표로 청년 소사이어티의 문수훈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을 대표하고 있는 문수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이런 분위기 어떠신가요? 익숙하시죠? 근데 너무 이 출연질이 많아가지고 네. 뭐 숫자에 좀 밀리는 느낌. 워낙 방송의 베테랑이시라 네. 아우, 기대가 큽니다. 네. 저희도 역전되지 않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검증을 저희가 나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 막힘없는 시원시원한 답변 기대해도 되겠죠? 좀 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불안해요. 너무 예. 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하면 사이다 답변인데. 아니 보통 우리가 방송을 나가면 한두 분이 네. 그 진행을 하는데 여기 뭐 네 분씩이나 몰려가지고 이거 완전히 벗겨보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청문회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네. 마시고요. 네, 네. 마음껏 털어놓고 가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오늘 우선 가장 첫 번째 그 이슈를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싶은데요. 네, 최근 가장 핫 이슈가 남북 정상회담이었잖아요. 아마 그걸 지켜본 그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사실 혁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번 정권 교체로 촛불 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네. 저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과제가 한 세 가지쯤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세 가지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법을 지키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비정상적인 나라, 소위 적폐를 청산하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니까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경제적 영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 소위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가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봤고, 네. 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옥죄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할까요? 소위 분단과 대결, 이걸 극복하는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울 거라고 봤던 이 분단 대결을 좀 이렇게 해소하고 네. 교류와 협력, 평화로 가는 길이 좀 열리고 있어서 네. 정말로 저는 감격적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서로 총칼을 겨누고 곧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그랬었죠.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그냥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간 문제도 상당 정도 해결 기미가 보여서 집단 대량 살상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네. 위험이 많이 해소됐다. 네. 그리고 또 종전 선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위협이 해소된 거에 더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경제적 활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죠. 교류 협력의 길이 생기고 우리 국민과 북한의 민중들까지 합쳐서 새로운 좀 삶의 좀 활력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죠. 정말 요즘은 즐거워요. 매일이 즐겁습니다. 예. 제가 그거 관련해서 네. 뭐 좀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취조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네. 이제 이재명 후보님을 그 대선 때 제가 네, 이제 직접 네.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1년여 만에 좀 다시 뵙게 돼서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반갑고 네. 더 잘생겨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아, 네, 너무 네.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시작을 한 뒤 이거 보니까 뒤에 뭐가 있는 거지.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하나는 이제 현재와 같은 높은 지지율을 음. 과연 본선에서도 네.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 이제 항상 이게 저는 이제 과제였다고 보고요. 네. 다음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 활로도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황해권 경제 공약, 네. 그 북부 지역 통일 경제 특구 공약도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네. 그래서 혹자는 야 완전히 개 탔다. 네. 네, 굉장히 아주 좋은 후기를 네. 이게 경기도 지사가 되신다면 맞이하게 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계획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한 위상과 관계된 문제라고 봅니다. 한때 저의 진로와 관련해서 네. 서울이냐 경기냐 이런 논쟁이 잠깐 있었죠. 작년 네, 여름쯤에. 네. 근데 저는 거의 망설임 없이 경기도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경기도는 빈칸이 많은 곳이죠. 아, 빈칸이 네, 많다. 네. 예. 그 가능성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빈칸이 거의 없는 채워져 있는 예, 상태죠. 거의 관리 행정에 가까운 네. 곳이죠. 예. 그리고 경기도의 또 하나의 그때 당시 판단으로도 가능성이라면 남북이 접경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최대 자치단체죠. 아, 그렇죠. 남과 네, 북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세 가지 중에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확대, 평화의 네. 정착, 그리고 길게 봐서는 사실상의 통일. 좀 더 넓힌다면 네. 동북아 평화 공동체, 어. 동북아 경제 공동체까지 가야 된다. 음. 그렇게 되면 마치 유럽 경제 공동체처럼 유럽 공동체처럼 이 한반도가 분단과 대결의 장이 아니라 교류와 협력, 그다음에 공존 공영의 장이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봤고요. 네. 이번에 아주 빠른 속도로 네.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진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 열린 공간에서 역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경기도다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는 경기도의 북부 지역이 분단의 고통을 혼자 이 전문 용어로 하면 독박을 썼는데 전문 용어 잘 모르시 독박이 전문 용어. 잘 모르시군요. 전문 용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 새롭게 알았습니다. 독박.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모든 국민이 또 대한민국 겪어야 할 고통, 분단의 고통을 경기 북부 지역이 그야말로 완전히 혼자 책임을 뒤집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북부에 저발전 문제가 생겨났고요. 네. 그래서 북부 지역이 소외감 느끼고 네. 심지어 북부 쪽을 나누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죠. 네. 남북이 분단돼서 대결하는 구도라면 경기 북부는 서울의 변방이 되는 거예요. 먼 그렇죠. 변방이 네. 되지만 교류와 협력의 장이 열리면 그곳은 바로 협력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장이 열려서 너무 좋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 탔다 이런 말씀도 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음.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게 경기도가 앞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 보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까지도 언급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좀 짧아서요. 아, 네. 간단 명료하게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취조하는 분위기. 네네. 너는 답만 해. 뭐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해. 아, 네, 그럼 두 번째 그 이슈인데요. 네. 이재명 하면 뭐 노동 이런 그렇죠. 이제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재명 예비 후보의 주요 노동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이 뭔지 좀 그 간단하게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노동 존중,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또 노동자들의 소위 삼권 강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제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의 몫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때 노동 얘기를 하면 자꾸 의심하니까 제가 역사적 사례를 하나 딱 들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었을 때 그게 소위 대공황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대공황의 원인은 독점 때문이었죠. 아, 또 독점. 과도한 노동 착취 네. 이런 것 때문이었고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독점의 해체,
그 제대로 된 경쟁의 복귀, 또 노동의 존중, 노동의 몫의 확대를 통한 중산층 양성. 네. 이걸 통해서 미국이 이제 50년 경제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떤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나친 집중, 지나친 독점, 노동자들에 대한 지나친 뭐 탄압이랄까요? 네. 또 노동소득 분배, 노동의 몫이 성장의 몫 중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비율이.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게 세계 경제의 침체를 불러온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되고 네.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순환이 정상화되려면 소위 1차 분배. 그러니까 생산의 몫이 기업과 가게에 골고루 배분되게 하는 정책. 분산이 돼야 된다. 그건 결국은 이제 조세 정책일 수도 있고 노동소득 분배를 놀리는 건데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죠. 그렇죠. 네. 노동자들의 힘의 확대, 네. 단결 제고, 그다음에 힘의 확대를 통해서 몫이 늘어나게 되고 정부가 노동 탄압이 아니라 노동 친화 정책을 해야 되고 네. 또 기업 정책을 보더라도 소수 대기업 재벌 중심 정책이 아니고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중점을 좀 옮겨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가게 몫을 늘리고 2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복지의 확대, 복지의 확대를 통해서 역시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결국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고 다음 세대들도 다 노동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노동이 존중되는 노동의 몫이 좀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 네.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라는 생각을 경제 명확하게 갖고 있죠. 더욱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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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공약 중에서 보면은 그 경기도 공기업에 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정책인지 조금 소개해 주세요. 조금 하면 아니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민주적 통제가 꼭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민주적 통제를 정치인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좀 어렵고 네. 오히려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경영에 일부 참여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요. 네. 아, 예.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그게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은 이게 이제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 네.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지 네. 이런 데가 좀 빠르게 좀 이 정책이 확산돼야 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 생산에 있어서 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주인이고 노동을 투자한 사람 또는 하다못해 돈을 빌려준 사람 예. 또는 그 기업의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사람은 왜 다 곁다리냐. 맞아요. 그거는 사실 예. 도구마거든요. 예. 돈을 투자한 자만이 주인이다. 누구도 그렇게 절대 진리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유럽에서는 이게 깨지고 있잖아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재헌 헌법에도 그게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그렇죠. 이익 이익 균점. 균점권. 네. 음. 그렇죠. 왜 이익을 자본 투자한 자만 갖느냐. 네. 네. 그게 원래 우리 재헌 헌법 초대 헌법에 그렇죠. 네. 노동자도 그 이윤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써놨었는데 그게 전혀 실현된 바도 없이 어느 날 사라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도 기업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네. 경영 자체에 참여해야 된다. 이미 유럽에서는 노동이사들이 예를 들면 3분의 1 또는 뭐 절반까지 대체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우리나라만 안 해요. 노동자들은 곁다리인 거죠. 부속품 쓰다 버리는 거 이런 인식이 강해서 네네. 제가 그 노동이사제 문제는 공기업부터 시작하지만 네. 결국은 사기업까지 다 확대해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 또 근거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의 최대 지주는 사실 국민들입니다. 최대 주주가.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런 경영에 관여하지 못해요. 네. 네. 국민들이 그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음. 국민은 소비자일 수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 활동의 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죠. 네. 네. 노동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경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아마 국민들도 10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옳은 얘기만 해요. 후보님께서 굉장히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 우리 문수 네. 말만 한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네. 청년들이 많이 배신을 당해왔거든요. 네. 지금까지. 배신당했다. 해주겠다는 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근데 네.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거는 겨우 아주 극히 적은 양이었는데 네. 가령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이제 도청이라든지 산업 네. 공공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 좀 네. 정규직을 좀 전환해보겠다 네. 라는 고향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이 양이 경기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굉장히 넓죠. 많은 분들을 어. 고용하고 계신데 이걸 네. 한 번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어제 산하기관들이 한 뭐 24개 정도 있는데요. 성남시에서는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정규직화를 해냈죠. 네, 그렇죠. 성남시에서 한 700명 정도인데 네. 경기도는 비정규직 산하기관 다 합쳐봐야 3천 몇백 명 수준이더라고요. 아, 다 합쳐야 네, 3천. 그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그 계속적이고 예를 들면 지속적인 업무, 지속적인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보죠. 그렇죠. 그걸 뭐 하려고 그 1년 11개월 퇴직금 안 맞습니다. 주려고 네. 11개월 또는 뭐 2년 11개월 되면 자르고 막 이런 네. 짓 하고 있는데 저는 민간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싼 임금 주고 억지로 노동 착취하고 하는 거는 경쟁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 운영되는 공기관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렇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음. 오히려 차라리 쓰잘데없는 SOC 투자한다면서 그 4대강에 그죠. 갖다 버린 돈만 해도요. 이거 다 정규직화하고도 막 남았을 자손 만대 남아요. 맞아요. 문제는 그런 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뭘 그리 아낍니까? 딴 데 네. 진짜 아낄 때를 아껴야지. 네. 그렇죠. 예. 우리 연 기자님 네, 또 제가 뭐 이제 추가로 예. 네, 그 지난달 그러니까 4월 9일에 이제 네. 그 이 후보님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하셨을 네. 때 이런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 경기도형 노동회의소를 이제 네. 도입하겠다. 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실제로 좀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한국노총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네.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고 음. 또 뭐 문재인 정부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네, 네,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약간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를 과연 노동회의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고 네. 낮죠. 10% 예.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조직 노동자들 네. 특히 뭐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노조 그 노동자들이 너무 네. 힘든 상황이어서 네. 실제는 좀 조직화가 좀 필요하다. 음. 지원을 좀 해보겠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네, 네. 노동계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네, 네. 그럼 너끼리 잘해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도 차원에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좀 발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키워드는요. 복지와 관련된 네.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하면 복지. 맞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복지. 진짜 네. 이런 키워드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복지란 무엇이다? 어떻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까? 역시 네.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퍼주기가 아니고 네.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그리고 음.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죠. 안전하고 평화롭고 질 높은 삶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세금도 내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권력도 맡기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합의하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규칙을 어기면 사형을 감수하기로 우리가 합의했죠. 그렇죠.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음. 그러면 그 국가는 뭘 해야 하냐면 국민들이 맡긴 권력 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필요한 영역에 최소한으로 쓰고요. 그야말로 소모되는 거니까 뭐 국방, 질서 유지 이런 거죠. 거기는 최소한으로 쓰는 게 잘하는 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최대치로 쓰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직접적 지출 이걸 복지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비용을 지출하는 데서는 이론이 없어요. 네. 국방비를 막 쓸데없이 마구 지출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부정비리 많잖아요. 네. 방산비리. 많죠. 네, 네. 엄청 많죠. 그런데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 지출을 하면 낭비라 그러죠. 퍼주기라 그러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건 퍼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낸 국민의 권리, 그 다음에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죠. 그래서 그 헌법 34조 2항에 써져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헌법에 써져 있는 이 의무를 제가 잘 이행하는데 자꾸 저보고 포퓰리스트라고 그렇죠. 퍼주기 그런 얘기 한다고. 많아요. 네. 좀 퍼져 보세요. 예. 나는 좋은 포퓰리스트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돈을 하셨던데. 자기가 벌어서 주는 건 퍼지기가 맞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자기가 낸 세금을 네. 국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주권자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돌려받는 거다. 그럼요. 예. 예. 우리 여윤정 기자님. 네, 근데 예.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복지는 사실 이제 그 경기도의 강남이라 불리는 네. 이 판교와 분당이 있는 네. 성남에서나 가능하다. 네. 우리 남경필 지사가 그렇게 주장하죠. 네, 그러면서 네. 1,300만 그 경기도 전체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지금 논평을 하나 준비해 놓고 안 내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네. 멍청하거나 아. 아니면 악당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음. 성남시는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예. 정부의 지원 보조가 없어요. 불교부 아. 단체죠. 예. 근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들이 낸 세금 더하기 정부의 교부세인데 성남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많아서 정부 지원금이 없고 다른 자치단체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으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있어요. 네. 아. 두 가지 네. 다 합친 지출 예산을 따지면 네. 성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5위인가밖에 안 됩니다. 어. 다른 자치단체들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1인당 예산을. 세금을 많이 낸다는 사실이 예산이 많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 모를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가 정부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1인당 지출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적다. 평균치를 밑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바보인 거고 알고도 이렇게 얘기했다면 네네. 왜곡한 악당인 거죠. 선생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그분 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제 지금 성남시가 3조 원이잖아요 예산이. 2조. 2조? 이조. 이게 3조 어. 시대로 들어갔다고 막 홍보를 엄청 하더라고요 성남시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특별 회계가 많아요. 근데 한 지금 1조 원쯤 보면 다른 50만이나 이제 줄원 육박하는 이런 지자체들 중에서 네. 보면 이제 그 자치단체장이 계속 고민하는 것이 네.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제 도비 이런 네. 것들을 받았을 때 이건 굉장히 경성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자율성이 굉장히 그렇죠. 이제 안 되는데 지금 남경지사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예산의 크기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를 얘기했을 때 네. 성남시장으로서는 가능하겠으나 다른 자치단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본인의 무능을 자백하는 거죠. 경기도도 이미 불교부 단체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쓰는데 말이에요. 네. 이거를 어떤 용도에다 쓰고 나머지는 너가 가져라 라고 하는 경우에 얼마나 아껴 쓰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00만 원을 쓰는데 이런 용도에 쓰고 남는 거는 반납해라. 이러면은 다 써버리겠죠. 다 쓰죠. 그렇죠. 반납 안 하죠. 바로 네. 이게 네.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율성 문제입니다. 음. 성남시는 1인당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지만 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음. 아끼면 그걸 딴 용도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합니까? 저는 가로등 유지 보수 예산을 3년 전에 4분의 1씩 일괄적으로 깎았어요. 그랬더니 연간 80억씩 나왔습니다. 그 80억으로 교복 30억, 무상교구 30억, 산후조리비 50억 주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치단체들은 80억을 예를 들어 아낀다. 네. 그러면 그 액수만큼 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듭니다. 아. 그러니까 아낄 이유가 없어요. 아끼면 손해가 나요. 네네. 이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으로. 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음. 얼마나 악착같이 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예산 아끼고 새로운 정책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처럼 돈을 쓰는 건 많은데 네. 정부가 통제를 해요. 음. 그러니까 아끼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상황에서 나온 건데 경기도도 이미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없는 자율자치단체여서 쓸데없는 예산들 최소한으로 줄이고 네.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걸로 다들 착각하시잖아요. 네. 3대 부상복지 해봐야 청년 배당 100억, 네. 산후조리비 50억, 교복 30억 해서 대개 한 뭐 200억 이내인데 네. 성남시 예산 일반 회계 예산 2조 원 중에
그거 해봐야 얼마가 됩니까? 그러네요. 1%도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경기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시군 다 합치면 한 60조 정도고요. 경기도 도 자체 예산만 한 24조 원 정도 이제 올해 내년부터 될 텐데 24조 원에 청년 배당하는 거 한 1,600~700억 들 텐데요. 그거 없어서 못 합니까? 마인드 문제죠. 아. 예, 자기는 못 하니까 너 돈 많아서 하지, 네. 돈 남아서 하지 이렇게 폄훼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토론에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기대가 말하는 되는데요. 대로 바보냐 악당이냐. 악당이냐. 네네. 저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오, 네. 우리 문 부대표님 마지막으로 네네네. 질문 한 가지만 주신다면 어떤 질문을 네. 던지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이제 한 가지만 던져야 된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던지는데 죄송해요, 한 가지만요. 네. 사실은 후보님께서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실 때 청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대단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것이 네.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네. 부분인데요. 청년 배당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이제 25세로 한정 짓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에 대한 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실질적인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사실 25세를 준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장학금 주는 성격밖에 안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아. 결국은 이제 노동으로 이제 교육 훈련에서 노동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포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0대 중후반에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네.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제 남경필 지사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굉장히 맹렬히 비판하고 계신데 네. 결국 남경필 지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청년에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의 미스매칭을 해결한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내신 그런 공약들 중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겟층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우선은 어떤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청년 배당을 지원하려면 네. 24세 이하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청소년 기본법에. 아.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정책을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현행 법률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청소년의 최고 나이가 24세예요. 아. 그래서 18세를 할 수도 있고 24세를 할 수도 있지만 18세를 하면 19세는 억울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제가 24세로 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23세는 24세가 될 테니까. 네. 예, 관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22세, 뭐 20세 이렇게 늘리면 좋죠. 네네. 그러나 우리가 재정 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24세 일개 연령에 일단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24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남경필 지사의 청년 정책 전부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청년 복지 포인트, 뭐 청년 통장, 뭐 1,000만 원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신기하게 있잖아요. 나와서. 뭐 이런 건 다 해야죠. 네. 우리야 뭐 없어도 못 하는데 또 뭐 청년 수당 이런 정책도 해야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청년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소수를 선발해서 1억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청년 연금 정책 말하는 겁니다. 아, 청년 연금 정책. 네. 그리고 올해만 10,000명 뽑아가지고 네. 경기도 예산 3,600억 들여서 10년 동안 1억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떨어진 사람 10년 동안에 올해만 청년이 300만 명인데 네. 그럼 내년에 청년들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올해 뽑힌 10,000명을 위해서 매년 360억씩의 혈세를 부담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 액수가 너무 많아요. 무슨 300만 명 중에 10,000명 이거 거의 로또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경쟁률 높다고 좋아하던데 떨어진 사람 뭐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한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정책이죠. 네. 성남시에 배정된 인원이 한 700~800명 될 텐데 네. 성남시 청년이 수만 명입니다. 음. 경기도 청년은 290만 명. 290. 그럼요. 18세부터 34세까지니까 그중에 10,000명 뽑으면 1,000명 중에 997명은 뭔 죄 지었어요. 두 번째는 올해만 하고 내년에 내후년에 대책이 없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600억씩 날아갑니다. 큰 돈이네요. 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억을 만들어 준다는 게 금액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의 정책의 지속성, 대상자의 희소성, 네. 금액의 지나친 과다함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러느니 청년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죠. 네. 정책이란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지 네. 소수 골라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넉넉했더라면 저희가 네. 이 측면들에 네. 대해서 더 털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덜 털리려고 작전 쓰는 게 있죠. 아주 많이 아쉽네요, 진짜. 네, 네. 제명 이슈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 텐데 네.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이 시간만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제가 방어를 잘한 것 같아요. 시장님이 지연 작전을 엄청 쓰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예, 예상치 잘못하면 말을 짧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연인정 기자님하고 네. 우리 문수은 부대표님 사실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님하고 이렇게 같이 그 정치 여러 가지 주고 받았었는데요. 우리 이재명 후보를 한마디로 그 정의를 내린다면 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짧은 시간이었다만 이거 정의를 한번 내리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뭐다? 한 줄 표현. 네. 너무 저는 갑자기 긴장됩니다. 당황스러웠는데. 네. 전 처음에는 이제 그냥 불도저가 딱 떠올랐었는데 네. 이 말씀을 불도저. 들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네. 네. 좀 형용 모순이긴 하지만 따뜻한 사이다. 사이다. 따뜻한 사이다. 따뜻한 사이다. 너무 따뜻하면 사이다 네. 김 다 빠지는데. 아니, 하지만 아, 네. 맛 없어요. 차갑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네. 이제 공약이나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네. 이제 거침없는 이재명이 네. 항상 보이지만 그 뒤에는 네. 이게 또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서의 음. 그 따뜻한 노동 감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동사이몽에서 이미지 변신에도 성공한 것도 아, 같고요. 네. 저도 그때 확실히 그 과거의 모습하고 네. 또 그 텔레비전을 네. 통해서 보는 모습하고 네. 또 다른 느낌을 또 많이 가졌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지 변신은 아니고 네. 이미지 회복. 원래 그런 원래 그런 사람 사람이었다. 아니잖아. 그래요? 나보고 자꾸 싸운다 그러는데 싸울 상황이니까 싸운 거지. 내가 뭐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수은 네. 부대표님께 한 줄로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잘 하려고 그러는데 네. 시장님 또 자찬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래 그거 잘해 그런 거. 네. 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 오기 전부터 네. 그 첫 번째 공약 발표하실 때 또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재명은 청바지다. 이런 생각. 청바지다. 청바지. 이건 부연 설명 필요한데요. 네, 청년들이 바라는 지도자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 이거 굉장한 역시 청년 감성. 감사합니다. 네. 많이 청바지. 활용하십시오. 잘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함께해 주신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물론 잠시 후에도 만나보겠지만 네. 내일노동뉴스의 연윤정 기자 그리고 청년소사이어티 문수현 부대표님 저희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